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은 미증시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선조정 받았던 게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는 기관이,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국내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굉장히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유동성도 넘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요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긍정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좀 기이한 현상을 보였던 급등주들은 고평가, PER이 너무 높다는 부정적인 요소, 이 두 요소가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코스피는 3000에서 3300 박스를 계속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투자 스타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일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고배당 주식입니다. 종목 하나를 얘기 드릴 건데요, 종목명은 교보증권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교보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교보증권으로 HTS 거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다 미래에셋, 키움, 아니면 삼성 이런 걸로 쓰지, 교보증권은 굉장히 좀 올드 패션이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한 번도 교보증권 계좌를 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보생명이 있어서, 교보생명의 이제 FC들이 또 교보증권 계좌 이런 게 권유 대행인으로 해서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돈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교보증권입니다. 누가 쓰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교보증권 계좌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교보생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또 보험사 자금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 교보증권에 하는 게 이제 채권 트레이딩을 또 많이 해서 교보생명에서 나온 자금을 토대로 그 자산을 운용해 주면서, 채권 운용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여러분 이 정도 재무제표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시가총액 지금 교보증권이 현재 5,400억짜리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1,100억, 작년 2020년 1,360억, 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039억, 이 정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중요한 건 벌써 1, 2분기 합산 1,100억 당기순이익이 800, 900억 찍었습니다. 그럼 요 뒤에는 뭐죠?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DPS가 450원 줬는데, 지금 연간 배당이 450원인데 올해는 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가가 8,000원이니까 500원 정도 하면 배당 수익률이 좀 5%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6%, 7%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3분기가 4분기 조금 주춤하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보다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안 좋았던 작년 대비해서 한 400억 찍는다고 하면 2개 400, 400, 800, 그럼 거의 1800억,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 2배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한 20, 30% 정도? 그러면 이런 기업은 없다. 이런 기업은 없다. 근데 이런 기업도 지금 주가가 어떻다? 떨어진다. 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왜? 자꾸 이상한 주식들을 상장시키고, 상장시킨 주식 급등시키고, 급등시킨 주식 또 급등시키고, 장난을 쳐서, 이런 장난이 끝날 때쯤 이 PER이 지금 이런 700배, 800배 이런 카카오뱅크, 하이브 이런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때, 이걸 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교보증권 팔아서 이걸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교보증권은 안 움직이니까. 가지고 있어봤자 안 움직이니까 일단 이게 현금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나 현금이 없어.
현금을 사서 당장 돈을 돌리는 게 굴리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테크니컬하게 주식 시장이 어떤 매매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이 성행하는 장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정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손실이 나고 펀드 환매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가치주 펀드 같은 것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또 글로 돈이 몰리면 그 종목을 더 사게 되고, 더 사게 되면 교부증권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나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모를 때, 가치주 펀드 가입 안 할 때. 지금 가치주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치주 펀드가 뉴스에 나왔을 때 넌 수익이 100% 나 있는데 이제 사나? 그러면 그때 뉴스 나오면 가치주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고, 교부증권 8,500원 사신 분들은 만원 이상에서 팔고, 13,000원 팔고, 2만원 팔고, 뭔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14,000원 돌파하네? 팔고. 이렇게 주식을 롱텀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맨날 오늘 뭐 급등하는 거 없나, 내일 급등하는 거 없나, 토끼 논 데서 급등주만 쫓아다니다가는 맨날 홀라당 다 까먹습니다. 예. 뭐 이노뎁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신규 상장해서 막 급등하길래 쫓아갔어. 갔는데 32,000 샀어. 2만원 깨지고 막 이제 끝났나 보다. 다 손절했어. 근데 상한가 나오거든. 예. 뭔지는 모르죠. 이노뎁이 무슨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급등하는 거 쫓아가고 급 나가니까 팔고 왔다 갔다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메커스 마찬가지입니다. 메커스라는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상한가 갔네, 급등했네, 또 사고, 또 급나겠네,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메커스도 굉장히 추억이 깃든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과거에 제가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엄청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 수익 실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통업체인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테마가 좀 불었다가 정확하게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기술 영업하는 비메모리 솔루션 업체인데요. 좀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올라가다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갈 주식들은 간다. 뭐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꾸 급등한 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근데 뭐 여기서 추가로 작전이 걸려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제가 얘기 드리는 구간은 뭐 이런 정도 구간이겠죠. 이런 정도 구간에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래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그렇다고 또 이걸 또 몰빵하고 빚내사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 욕만 1년 내내 할 겁니다. 야,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질 않네. 떨어지기만 하네. 예,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부터 실적이 또 나빠진다 하고 계속 기술주가 막 붕붕붕붕 되고 그러면 영원히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증권 배당을 주니까 지금 9월부터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당은 6, 7%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9,000원 넘어갔어. 그러면 5% 배당 다 합쳐서 9,300원 넘어갔어. 만원 정도 팔고 15%, 10에서 15% 정도. 뭐 그 정도로 한 5, 6개월에 15% 정도 수익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면 뭐 떨어져 봤자 뭐 8,000원. 그러면 좀 더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5%, 또 이 정도 가격에서 5% 비중 한 10% 정도 잡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여기서 샀는데 바로 올라간다. 그럼 5%로 가져가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샀는데 5% 떨어지면 여기서 좀 한 5% 정도 사서 1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면 뭐 문제 될 게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내가 1,000만원 중에 100만원 샀는데 100만원이 한 5% 떨어졌어. 뭐 별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 갑자기 폭락해서 뭐 8,000원짜리가 7,000원 가고 6,000원 가고 막 이렇게 폭락 안 하겠죠. 그렇겠죠. 네. 저실적에 지금 실적이 작년 대비 뭐 1.5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이 그렇게 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뭐 주식시장이 폭락 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 나간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주식이 이제 가치주구나, 이런 주식이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제 주식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씩.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는 모르니까 이런 건 못 사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는 좀 조금씩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종목을 자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호가가 8,520원에 7주 팔자 있습니다. 네, 못 사요, 이런 거. 제가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종목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좀 해드리는 거죠. 제가 매수 시간 예를 들어서 8,500원에 매수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팔잖아. 8,530원에 매수해 주세요. 두 주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매수하라고 할 겁니까? 예, 이거는 신호가 나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호가 나갈 수 없지만 괜찮네.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도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드시 올라간다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주식들을 자꾸 접하고 가까이 두고 공부하고 저가에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을 이렇게 드시면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과 함께 힘들지 않고 막 주식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식 때문에 자살하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기본적인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업종별로 비중 조절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비투자하지 않고 주식 투자 심리 공부하고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지 말고 정치 경제 공부하고 주가 예측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보는 애 집중하다 보면 오늘 보니까 교부증권이 9,500원이네? 그러면 10% 정도 수익 나왔으니까 뭐 팔지 뭐.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이 정말 해피한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맨날 직장에서 근무 안 하고 호가창 보다가 차장님한테 걸려가지고 뒤통수 맞고, 보고서 내라는 건 보고서 안 내고, 뭐 해라고 했는데 약속 시간에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사고 치다가 급여 삭감되고, 급여 삭감되는데 주식은 더 엉망이고, 그래서 빚내서 또 투자했더니 빚낸 거마저도 더 빠져있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한테 오지게 또 잔소리 듣고, 애들은 말 안 듣지, 말 안 들어서 또 화내고 때리고, 이 모든 게 다 꼬이는 거거든요. 결국 주식 하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카오스의 이론이죠. LA에서 나비가 날개짓 했는데 북경에서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북경에서 태풍이 왔지? LA에서 나비가 날개짓 했대. 말이 안 되죠. 근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비가 뭐 고추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혼돈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식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주식 때문에 인생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주식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제발 주식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말기 위한 기본 원칙,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대박 투자와 10개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박이 안 나요. 예. 대신에 쪽박도 안 차죠. 대신에 적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